원래 제가 슈퍼호스트였고 평점 4.5에서 뭐 5점 이렇게 이상을 줘야 되고 댓글이 몇 개가 달려야 되고 몇십 개가 그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채웠었고 프리랜서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막 20명까지 아 진짜 너무 지금 털려가지고 힘들어. 나가시죠.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이제 선생님들 근무하는 사무실이고 보시면 이게 원래는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이었는데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원래 먼저 했어요. 운동장 그 짐을 하기 전에. 근데 코로나가 바로 터졌죠. 2019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20년 1월에부터 이제 코로나였으니까 그때 에어비앤비를 접게 된 거예요. 이제 밑에 층 다행히 있어가지고 요거를 PT샵으로 쓰고 있는 거죠. 원래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헬스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에어비앤비는 보통 메인 잡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다 투잡으로 하거나 메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건물을 거의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근방에서 이제 내가 애기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잘 됐어요. 원래 제가 슈퍼호스트였고 그 슈퍼호스트 기준이 사람들이 평점 4.5에서 뭐 5점 이렇게 이상을 줘야 되고 댓글이 몇 개가 달려야 되고 몇십 개가 그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채웠었고 집이 크잖아요. 거의 30평에 위에 옥상까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의 다 통대관을 많이 했고 거의 뭐 주말에는 30-40만 원 정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계속 꽉 차지 않으면 별로 또 안 남기도 하고 근데 꽉 찼어. 그럼 뭐가 문제냐? 빨래와 청소가 너무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파티하고 뭐가 깨져 있고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등 깨져 있어요. 벽도 이런 게 이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관을 해요. 뭐 이렇게 뭐 간단한 드라마, CF랑 드라마도 촬영 좀 했어요. 그럴 때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은 받기는 해요. 그냥 하루만 와도 월세는 빼는 거죠. 대신에 막 여기저기 진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하게 된 게 더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럼 투잡으로 하셨는데 그때 어떤 직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동생 이제 소품샵에서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육아가 어쨌든 메인이었죠. 아기가 어렸으니까 아기 봐야 돼서 사실은 퇴사를 한 거여서 그러면은 이직이랑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 사실 이 일도 힘들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이 일도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죠. 만약에 예전 직장에서 다시 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은지 갈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안 간다로 났어요. 둘 다 힘들지만 힘들어도 더 좋은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랑 헬스장이니까 전환이 굉장히 폭이 큰데 어떻게 하셨는지? 에어비앤비 자체는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창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운동업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바로 티칭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자로서 처음에는 오픈을 했던 거예요. 헬스클럽 같은 것들도 보시면 대표가 운동 강사인 곳이 있고 대표가 운영자인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후자였던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는 이 회원 관리나 공간을 장악하는데 되게 한계가 느껴졌고 그때부터 이제 도움되는 운동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그 중에서 SMP 바른다스 척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한 월세 120이면은 아래층에 확정하셨잖아요. 층별로 120 정도고 관리비도 따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게 여기가 합정역에서 2-3분이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인데 지금 이 근방을 봤을 때는 24평 정도거든요. 한 층당. 그랬을 때는 월세가 비싼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 주변 이제 먹자골목이어서 주변 상권들 조금 돌아보니까 12평에 300만 원짜리도 있고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는 평소 대비해서는 괜찮지만 단점이 오래된 건물. 그래서 진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무 긴장하는 게 누수나 동파나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사업장을 고를 때 이미 인테리어가 새 건물이야. 다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이나 월세는 좀 비쌀 수 있지만 내가 뭔가 하자보수하거나 여기에다가 새로 막 천장을 뜯거나 뭔가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 오히려 세이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너무 예쁘죠? 과거 사진을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화이트 톤의 되게 예쁜 공간으로 리뉴얼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인테리어를 안 한 건 아니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지금 보면 다 나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얀색으로 다 페인트를 다시 한 거죠. 바닥도 우드 톤이었는데 다 하얀색으로 다시. 근데 여기는 전체 인테리어는 한 얼마 정도 쓰셨어요? 인테리어는 그래도 이게 평당 보통 카페나 이런 거 할 때 평당 200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의 4,000에서 6,000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리뉴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든 거죠. 거기다가 동파가 돼서 누수가 한 번 돼서 바닥이 완전 물바다가 됐어요. 이 장판을 한 번 또 뜯어내는 게 한 2,300. 그럼 이런 비용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대출 받는 거죠. 저희 강사들도 이렇게 제가 9시, 10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교육을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수업이 없는 뭐 1시에서 뭐 3시 이렇게도 하지만 제가 또 여러 종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여러 종목을 저도 다 계속 해야지 그 티칭할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종목들마다 도움되는 그런 운동 자극이나 그런 게 효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필요한 운동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할 때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하게 되고 저는 이렇게 할 때 항상 사실 셀프 모드로 이 카메라를 켜요. 왜냐면 누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잘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지만 이 카메라를 셀프 모드 타임랩스로 해놓고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에다가도 올리기도 하고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동기부여 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이제 운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영상을 보내주는 거죠. Tw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그럼 마케팅이랑 네. 운동장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거의 저희가 이제 셀프로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 직장에서 마케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한계가 느껴지는 게 그때는 진짜 회사에 돈도 있었죠. 디자이너도 있었죠. 영상 촬영자도 있었죠. 카피라이터도 있죠. 기획자도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스타그램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매출 바로 올릴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일단 사람들이 나 운동하고 싶어 하면은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네이버에서 제일 먼저 검색을 하니까 네이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가장 위에 뜨는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뭐 뉴스도 있을 수 있고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한다는 게 이제 좋은 게 어떤 회원분은 블로그에다 리뷰를 남겨주시고 어떤 회원분은 뭐 플레이스에 이제 지도 밑에다가 상호에다가 달 수 있는 댓글 리뷰가 있으면 그런 거 달아주시고 영수증 리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인스타그램도 하고 하면은 어쨌든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계속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육아를 했잖아요. 그리고 운동 전공한 지도 되게 경력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메리트가 없었어요. 회원들은 되게 경력 많은 선생님한테 정말 좋은 인테리어 환경에서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갖춘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시간까지 없어. 돈도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건 뭐냐면 대출을 왜 많이 받았었냐면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선생님 많을 때 프리랜서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막 20명까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대신해서 조금 잘 운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채워서 그런 머릿수로 되게 어필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똑같은 동작, 아까 했던 똑같은 동작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런 팁을 주고,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면 요걸 더 잘 봐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교차 수강도 많이 하게 하고, 같은 종목의 여러 선생님, 근데 또 종목도 많아, 다른 종목. 그러니까 그게 되게 처음에 메리트였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데가 없었으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짐입니다. 이런 장비들 마련하면 한 얼마 정도? 머신들이 보면은 장비가 많은 게 아니라 몇 개밖에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무동력 트레이드밀이라든지 클라임밀이라고 천국의 계단 같은 이런 기구들이 일반 퍼블릭 헬스장에 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소규모 PT샵들이 이런 머신들 놓고 기능성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머신 자체가 이제 미국 수입품이어가지고 요것만 1,000,000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덤벨이나 이런 소도구들은 좀 중고를 샀어야 되는데 여기 되게 무지했단 말이야. 계속 마루 운동, 매트 운동, 소도구 운동만 하다가 이런 짐 장비들을 또 처음 들인 거예요. 중고가 하나도 없고 다 새 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얘네 다 중고되고 엄청 그 사용감이 많이 생기는 장비들이거든요. 꼭 지금 뭐 장터나 뭐라고 헬스 관장님들의 모임 그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장비가 엄청 수두룩백백인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거기서 사면 되는데. 그래서 장비가 다 새 거여서 더 비싼 이유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것까지 말하면 사실 좀 슬프긴 한데, 저희 센터를 다니는 회원 2분과 트레이너 선생님 1분이 넷이서 합작하자, 그래서 공동 사업으로 원래는 동업하자 이래가지고 원래 시작한 거였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3분은 어디론가 가시고 제가 혼자서 다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그래서 동업 과정도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현우 씨 아침 출근하고 퇴근 언제예요? 제가 새벽 6시 PT 회원이 계세요. 여성 CEO인데 그 새벽 6시 말고는 운동하실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 PT를 하더라고. 주 2회에서 3회는 일단 새벽 6시 출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오전 7시 수업이 있어요. 새벽 6시에 첫 출근을 하고, 그 6시 출근하면은 7시 그룹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8시 PT, 9시 PT 정도 하고 오전 10시 그룹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제 끝나면은 오전 일과가 좀 끝나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아침겸 점심 먹고, 중간에 만약에 8시, 9시 PT가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먹어요. 애기랑 같이. 그리고 중간에는 저도 이제 운동 훈련을 하고 4시, 5시부터 오후 PT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또 수업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또 일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는 거의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0시? 한 12시부터 한 4, 5시까지가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저녁인 거죠. 쉬는 시간.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